안녕하세요. 질부라고 합니다. 여러 플랫폼들에서 경공매 강사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 경매 공매를 좀 최대한 쉽고 좀 기초부터 설명해주는 그런 커리큘럼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강의를 좀 찍게 됐습니다. 저는 누구냐면요. 여러 투자들을 해오고 있고 여러 개를 소유 운영하고 있고 사업체도 여러 개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1억 근육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책으로 여러분을 만나면서 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작은 스토리들에 좀 공감을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투자는 여러분 왜 하는 걸까요? 일단 월급으로 살기 너무 어렵다 이런 판단들이 너무 많고 언제 집을 사지? 뭐 그런 판단들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서울 근로자의 도시 근로자 평균으로 잡아도 한 4천에서 5천 정도가 돼요. 상위 50%에 잡아도. 여러분이 뭐 대기업에 들어가셨다고 하면 상위 한 1%에서 5% 내의 소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4, 5천으로 살 수 있는 집을 한번 계산을 해본 거죠. 근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지금 10억에서 12억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상위 50% 가격은 10억에서 15억. 물론 압도적인 최상급지 입지는 30억, 40억 혹은 100억까지도 갑니다. 그럼 총 계산해봤을 때 한 25년, 30년 걸리네요. 그래서 대출 상품도 보통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 한 채만 사고 인생을 종료하기에는 너무 좀 힘들잖아요. 집이 하나만 더 있었어도 충분히 좀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로 투자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의 가장 걱정이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세금 그리고 청약시험 불이익이 있나 없나, 난 경매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소액 투자를 먼저 찾으시거나 어떤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 기법적인 부분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걱정을 해야 될 거는요, 이런 지식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어떤 그 측면을 걱정해야 될까요? 자기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셔야 되고, 두 개를 한꺼번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거주를 진짜 하실 곳을 집중하시거나 아니면 투자만을 전념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생각은 중간중간 바뀝니다. 두 개를 같이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실행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의 포인트에 먼저 맞추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나는 결혼도 좀 한참 남았어. 몸테크 할 수 있어. 그럼 투자에 올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상품에 들어가가지고 재개발을 같은 데를 그냥 살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실거주를 결심하시는 분들은 아이 키우는 상황에 충분히 맞게 결혼하는 거랑 그 신용을 맞춰가지고 대출은 이 정도 나오고 내 현금은 이만큼이니 나는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겠다. 가격으로 먼저 정하고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경매 투자의 포인트는 자신이 가진 재화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재화에는 뭐 갖고 있는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걸 신용이라고도 합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르게 말하면 신용 대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신용이 대출을 상징합니다. 이걸 레버리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하신 다음에 들어가실 때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주식과 복권 같은 게 아니고 엉덩이 길고 방망이 무거운 겁니다.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좀 있는데 그 상품을 가시기 전에 초보분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실거주 관점에서 먼저 접근을 하시되 실거주와 최대한 비슷한 투자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제가 마인드를 한번 설득해 볼게요. 이게 깬다는 말이 조금 싫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가짐을 한번 정립해 보겠습니다. 인내를 갖고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는 자. 대출이 일단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20년 정도 가르친 그 제자가 있습니다. 가르친 건 뭐 20년은 아닌데 20년 동안 잘 지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지인분들이 최근에 제 말을 좀 많이 들어주고 있고 결실을 좀 내고 있는데 그분들이 가장 깨기 어려웠던 생각이 이거라고 합니다. 나는 핸드폰도 사고 차도 사는데 집은 왠지 대출이 너무 크고 이걸 내가 평생 벌어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숨이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먼저 좋은 대출이라는 것도 있고 실제로,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여력에 따라서는 대출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 인식 자체를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어렵냐면 이 두 개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연결을 못 지으시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금 흐름이 충분치 않다라고 한다면 고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나오는 양태를 스스로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은 그만두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월급쟁이 부자들 관점인 거죠. 이해되시겠죠? 선후관계를 판단할 메타인지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
그러니까 내가 실거주하기로 결정을 마음속에 내렸으면 그에 따른 것들을 알아보실 때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것이 내 가진 현금과 대출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 돈으로 갈 수 있는 입지는 몇 개 정도 되는지, 그 몇 개 중에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은 어딘지, 이게 가장 먼저 판단해야 될 겁니다. 막 갑자기 이론적인 공부를 한다고 막 경제학 원론을 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후 관계를 정하고 하시는 것이 좋다. 그러려면 자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인드를 하나 더 깨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변화하기로 하셨어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한 거냐? 디폴트 값이다. 디폴트 값. 그러니까 왜 디폴트 값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생이 한 번이라도 쉬운 적이 있으셨어요? 그냥 쉽게 아름답게 흘러간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오히려 시골에서 살면서 그냥 거기에 나는 작물을 먹으며 살면 그런 신석기 시대에는 뭐 안전에 대한 위협은 있을지 몰라도 마음은 편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대사회라고 하는 건 무조건 어렵습니다. 모든 것들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것도 그렇지만 뭐 챗GPT라는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점점 더 할 일이 없어지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로 익히는 이런 영역들, 특히 AI 또 도전하시는 분들은 AI에 가시는 거, 이거 AI 안 어렵습니까? 네, 모든 건 다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우면 안 할 거냐고 먼저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어려워도 할 거다라는 생각이 혹시 생기시면 그 어려워도 한다는 그 마음이 즐김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즐기는 과정이 있으셔야 된다. 이 어렵다는 것을, 이게 좀 이해가 되셔야 될 텐데 이게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즐김의 과정이 되는 단계가 처음에 기본 용어를 배우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는데요. 가능하면 본인이 찾아보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선생님을 너무 신뢰하셔도 안 돼요. 선생님도 인간입니다.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무슨 영웅처럼 나타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냥 먼저 몇 번 투자해봤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선생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게 아니라 참조하는 겁니다. 의견을 듣는 거고, 저 사람의 말이 합리적이면 설득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행동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색 서비스의 기본 용어를 물어보셨으면 그 기본 용어는 지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 관한 문제까지는 검색 서비스에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어디에 물어보셔야 되냐면요. 본인 마음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원하는 바가 진짜 집인지, 진짜 투자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그냥 이렇게 적당히 평범한 소득을 가지고 살면서 사람들과 어울려가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지, 아니면 난 대의를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 아직 개도국에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삶을 살고 싶은지, 본인 인생 문제는 본인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대다수가 이걸 하지 않으셔서 제가 한번 강조드려봤습니다. 또 하나 마인드를 하나 깨드릴게요. 여러분은 핸드폰을 사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시죠. 성지도 알아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할부도 생각을 하셔야 되면서 기존 공부까지 하셔야 됩니다. 저는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 정도밖에 모르지만 이 내부에 있는 엄청난 것들을 여러분은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자동차를 살려고 하면 중고차로 살지, 경매로 살지, 신차를 뽑을지, 할부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엔진 구조와 기통수는 어떻게 되며, 오일은 어떻게 갈고, 추가 비용은 얼마나 들고, 수리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서비스는 적절한지 다 알아보시더라고요. 이 모든 사항을 집을 할 때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집을 살 때 이 두 개의 구매 결정보다 시간을 적게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할부로 사는 이 두 개처럼 집도 할부로 살 수 있는데 그 할부를 레버리지, 전 대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에 대한 이해도 좀 하셔야 되고요. 꼭 돈을 대출받는 것만이 레버리지는 아닙니다. 사람을 쓰는 거라든지 내가 앞서 경험해 본 사람의 경험담을 들음으로써 내가 실수할 부분을 좀 줄일 수 있으면 그것도 내 실수에 대해서 레버리징을 미리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돈 버는 일이 시간당 얼마 정도의 금액으로 나오는데 그것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내 집안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면 저는 그것도 레버리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금 흐름을 위한 준비는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제가 가장 먼저 강조를 드리고 싶었어요. 레버리지를 내시면 인생 자체가 불안함에 가득하게 됩니다. 한두 달 지나가면 이자가 많이 붙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매도할 생각이 있어도 요즘 같은 시기면 매도가 잘 되지 않거든요. 부동산 같은 것들은 긴 흐름에서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게 매도되는 타이밍 자체에서
여러분이 고려해야 될 게 현금 흐름이 안정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 정도 자기 소득이 들어오고 이자는 얼마 정도 감당해 내실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게 나중에 배우게 될 DSR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과 열정의 성공 신화를 좀 마음속에 깨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을 많이 설득시키는 감동적인 이야기들 중에는 엄청나게 노력을 한 것 같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남들이 노력한 것보다 좀 더 해야 되고 남들이 지치는 그 정도보다 조금 더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성공 신화를 만들어 가죠. 노력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만 노력과 열정의 대가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라지고 식는 겁니다. 디폴트 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계속 꾸준히 무언가를 하는 게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한때 그렇게 살았다. 지금은 아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텐데 너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매우 사소한 것도 그냥 하는 이런 작은 걸 만들어 보시는 것들이 부동산 투자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를테면 매일 정해진 같은 시간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한 컵 마신다. 이것도 10년이 되셨다고 하면 무게감이 생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에서는 매일매일 물건 검색을 하는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5개월 이상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세요. 근데 그분들 중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왜냐? 열심히 한 게 아니고 그냥 하셨거든요. 이게 5개월 정도 반복되면 5분 안에 끝나는 일이 되기도 하거든요. 어려운 걸 그냥 해보면 그냥 하는 단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도 작게 해보게 돼요. 이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 실패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마인드로 깨드렸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